운명과 인생사의 139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명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첫 번째로 태도가 운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주 뒤에 하나 있긴 합니다만 실제 복권과 관련된 복권 당첨과 관련된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다 안 보시는 분들한테는 행운이 안 가겠죠? 다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좋겠네요. 또 3일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푹들 쉬시고요. 너무 푹 늘어져 계시지 말고 이제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니까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에게 있는 일인데 오늘 재밌는 일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오늘 아이디어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보시 얘기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니까 가끔이 그냥 가끔 일어나는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 단골 고객 몇 개월마다 꾸준히 몇 년째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도 가끔은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막 카톡으로 물어보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하면 그냥 답을 해주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반복되면 좀 기분이 좋진 않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러분 하는 일의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나 12개월째 네 고객이잖아. 이건 그냥 해줘.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기분이 좋진 않을 거예요. 야, 네 편의점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렇게 팔아왔잖아. 음료수 몇 개 오늘 그냥 가져갈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적으면 그냥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실수를 한번 했어요. 이제 제 고객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급히 상담을 원해서 이제 저녁 때 상담을 했고, 두 건에 대한 상담을 하고 해서 또 성심성의껏 하죠. 또 연세도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사회적인 레벨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그 리더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과 일적인 문제, 인간관계 이런 걸로 이제 고통이 굉장히 많으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입고 계신 그런 상담을 했는데, 저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후불로 받으니까요. 상담료가 안 들어와서 또 단골의 공짜 근성인가, 그래서 정중하게 이 상담도 제가 급히 저녁 때 이제 응답하긴 했습니다만 공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해드리겠다, 절반. 근데 보내지 말았어야 돼. 그분이 갑자기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속단한 거죠. 하루 이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근데 제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인정을 하고 그분이 받아주고, 사실은 별게 아니지만 별게 아닌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런 일이 거의 없겠죠. 저도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사과해야죠. 어제 상담을 다시 반해하기로 한 분이, 이제 제가 어떤 그 공부 모임 한 200 몇십 분 계시는데 이제 거기 초대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강의도 개설하고 사람도 모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이렇다. 네, 초대받아 들어왔는데 그렇게 따로 이제 몇 명이 한 열 몇 분인가 모였어요. 그래서 사주 봐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무슨 공짜 아니다. 일이다. 어떤 분이 상담 오늘 다시 반, 그때 다시 이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했죠. 그런데 3시부터 이렇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지금 하면 안 될까요? 계속 문자도 와 있고. 어쨌든 나중에 이제 다시 넘어서 다시 15분인가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상담료를 안내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공짜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일이다. 세상에 자기 일을 그렇게 공짜로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인정을 해야지. 공짜인 줄 알았어요.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냥 평범한 분은 아니고 어쨌든 공부 모임에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 태도를 딱 느꼈죠. 그 목소리와 이분이 무지할 수는 있어요. 명리학에. 근데 타인의 깨달음, 공부를 통한 깨달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사람은 참 잘 되겠다, 잘 되지 않겠다 이런 걸 단박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잖아요. 예의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 없이 예의 바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겠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프로페셔널인 분들, 그죠? 그걸 억지로 내세울 필요는 없으나 내가 프로면 상대의 일도 그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짜와 보시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세상에 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번역하는 일, 뭐 어떤 일이든 오늘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는 좋은 대접을 받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기 태도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운명으로 고착화된다는 얘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보시를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 사진 아니고요. 공짜 이미지 그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서 퍼온 건데 여러분 손금 보실 줄 압니까? 공부하셨어요? 저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손금을 제가 봅니다. 손금을 왼손으로 보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보는 거예요?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왼손은 운명적인 것이고 그래서 인생 전체를 왼쪽 손금이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후천적으로 변한다 이래서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것이요. 지금 이제 근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죠. 제가 제 손금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맨손도 그 선의 선명도나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딱 보여줘요. 왜 손금을 공부했느냐? 뭐 이것도 뭐 상담할 때 쓰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제 것만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굉장한 몰입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운명선이잖아요. 이게 생명선이고 이런 선들이 여기에 이제 뭡니까? 이제 감정선, 두뇌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양구 이쪽에 이제 뭐 재물선, 손가락 길이가 이 약지 넘어서면 재물폭이 많고 뭐 등등등. 근데 여기에는 제가 매력을 느낄 수 없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건 왜라는 답변에 답을 해주지 못하죠. 그거는 이제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인정은 해요. 당연히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도 스스로 느끼고 제가 손금 보면서 그것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 행로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 걷고 있는 길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하게 성공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도 보이죠. 안 하겠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분야에 내가 원하는 분야에 성공하겠네. 그런 쪽에 재물도 많이 얻겠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주역도 공부했으니까 그런 명략을 베이스로 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얘가 이 손금이 후천적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이것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시뮬레이션 세상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네. 이 프로그램의 코드가 변하는 것처럼 그런 점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점수 메커니즘을 이게 반영되는구나. 근데 이러한 느낌이 있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죠. 느끼지 못할 순간 느낌. 반영된다. 암시한다. 이런 재미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왜라는 거예요. 왜? 즉 태양구에 선이 올라간다. 두 개가 올라간다. 이런 것이 왜 그 사람이 앞으로 자기가 하는 분야에 성공할 거야.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지 그 왜라는 근거가 없죠. 그죠? 수상학이나 관상학은 그래서 통계학입니다. 연구했더니 실제로 그러한 손금이 발현됐던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등등등.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M자가 있고 등등. 저도 M자가 오른손에는 있어요. 여기에 십자 이렇게 돼서 이쪽은 이제 봉사선이라고 하고 여기 의미는 뭐 찾아보시고요. 이제 그런 걸로 확정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운명적 행로, 나의 노력, 나의 수양 이런 거에 따라서 손금에 드러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참으로 신기하다, 겸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참고할 뿐이에요. 그래서 손금을 배웠어, 이걸로 다 너 알아맞혀 줄게 이런 것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다. 그런데 명리학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이 하는 일이란 선택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거죠. 긍정적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주 안 믿는데 굳이 뭐 그 조언을 내가 들을 필요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들으면 그만이죠. 그것은 사주적 조언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을 권리예요. 그죠? 그런데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선택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거죠. 인간은 누구나 선택을 합니다. 매 순간 선택을 해요. 내가 지금 이 방송 녹음을 할 거냐, 잘 거냐, 책을 읽을 거냐, 밥을 먹을 거냐, 선택이죠. 밥도 오늘 저쪽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저쪽 가가지고 교동짬뽕 가서 짬뽕을 먹을 거냐, 그것에 따라 다르죠. 왜냐면 그 과정, 내가 길을 건너고 우연히 사람 만날 수 있고 등등등 매 순간 선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소위 이제 서양 철학에서 얘기했던, 근대 철학에서 얘기했던 합리적 선택, 이게 명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미신인데 거기에 뭔 합리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제대로 공부해서 깨우침을 얻으면 가장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근거가 또렷하니까. 그래서 그 선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자와 글자가 만드는 에너지의 조합, 그리고 관계, 그것이 암시하는 뜻 중에서 내가 이 에너지가 암시하는 뜻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남자 입장에선 재성을 내가 지금 입장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쪽으로 쓸 거냐, 아니면 지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결혼을 하고 싶고 그냥 이 여자하고 살 거냐. 예를 들면 그런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근거가 확실한 근거를 갖는 이론에 바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해주는,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추구하도록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조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것이 명리학과 이런 수상 관상학하고 다른 겁니다. 학문이죠. 이것도 물론 학문입니다만 왜라는 것에 답을 못 해줘요. 그것이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해서 그것이 명리학보다 덜하다, 열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명리학을 좋아하고 심취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와 이것은 제가 취미 삼아서 공부해서 제 성금만을 참고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명리학은 주체성의 회복을 돕는 학문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지, 이것을 내가 명략을 공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깨우침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상담과 명리가의 조언을 얻어야죠. 그죠? 그걸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종합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죠. 왜냐하면 좋은 상담가를 알아보는 것, 좋은 스승을 알아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한 10명, 20명을 쫙 경험해보고 아, 요놈이네. 아,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저놈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상담가, 좋은 선생을 알아보는 자기의 눈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략을 공부하면 오히려 이런 운명론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운명을 아는 사람들, 그냥 영화적으로 얘기하면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상이. 아는 사람만이 매트릭스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빨간 약, 파란 약 중에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냥 사는 대로 살아. 주체성이 없는 것이죠. 실존주의와 구조주의의 차이예요. 실존주의는 인간에 대한 믿음성이 있었다고요. 인간을 주체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휴머니즘적 철학 아닙니까? 사르트르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가 어때요? 구조. 지금도 그 20세기의 구조주의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의 산물이잖아요. 여러분 회사 때려치고 싶을 때 아이 안 가. 때려쳐. 딴 데 가지 뭐. 이 딴 데 가지 뭐가 아주 쉽게 가능한 사회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이번에 딤체 위니아가 이제 부도가 났죠. 지금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SOS를 치고 있는데 PF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준 증권사에게도 이제 직격탄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의 경착륙을 떠나서 뭐 붕괴를 막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날 테니까. 그러면 뭐 총선은 완전히 물 건너갔죠. 가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지를 시키려고 할 텐데, 한쪽 측면에서는 또 그런 건설사가 다 그 언론사, 실질 지배자잖아요. 대주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통해서 이제 건설사들의 부담을 개인 소비자들에게 이제 전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왔잖아요. 근데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보이죠. 건설사들, 특히 이제 굉장히 큰 대형 건설사들을 망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금융 쪽으로 퍼지는 거, 특히 증권사 이하들, 그쪽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다. 근데 뭐 돈은 뭐 어디서 우리가 막 찍어서 막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정부가 또 굉장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세상은 그런 식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객체로서 살아가죠. 소수는 여전히 자신을 주체화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적어도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바로는 그 힘을 명리하게 준다. 내가 갈 길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명략을 깨닫는다고 해서 막 경제를 알까? 그렇진 않죠. 다행히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고, 그런 금융, 주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나름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랬고, 이제 또 최근에 배우자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그렇게 깨달으면 또 그분은 이런 주식 투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배워라. 근데 그분도 정말 재테크를 배우려고 하고 굉장히 큰 문화재단의 이제 CEO로 가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자 하면 배워야죠.
이 배운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물론 이거는 미셸 푸코 이런 철학자들이 다 짚었던 내용이에요.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 도구의 하나로서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지식이 권력의 강화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식이 곧 권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모든 것이 다 권력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은 사회라고 하는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질서에 순응하는 존재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학교 안 다니려고 다 명량만 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체제에 지배되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체제가 권력이 강요하는 그런 지식을 벗어난 그런 학문을 공부해야 돼요. 그게 명리학이다. 이런 명리학적 지혜, 여기에 이제 교양 수준에서 주역, 도덕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까 손금 얘기도 했지만 감정선이 굉장히 반듯한 거죠. 두뇌선도 반듯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내가 깨우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젊을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평정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자꾸. 이제 보시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 아까처럼 제가 그래도 많은 선생들을 통해서 명리를 배우고 떠나고 이건 명리가 아니야. 이건 뭐 용신 얘기나 죽어라고 해대고 질문에 답도 못하고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막 저주를 내리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건 아니야. 그래서 배워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저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강의한 것을 막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팔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안 해요. 저는 항상 가르칠 때는 라이브로 합니다. 인생은 라이브죠. 그에게 맞는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물론 조금씩은 바뀌겠지만 그분에게 맞는 그분에게 최적화된 강의를 해야 될 의무가 선생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그 이기, 문명의 이기를 저는 쓰지 않습니다. 파일로 만들어서 조금 저렴하게 팔 수도 있겠죠. 저는 안 해요. 그거는 산 공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노력 또한 저는 굉장히 큰 선생으로서의 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삼종시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제시, 제물로 이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무외시라고 해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러니까 사주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시는 이제 명리학을 가르치는 것.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외시는 상담할 때 그들에게 공포 마케팅 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 이런 것을 두려움을 통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없애주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명리학의 법시, 무외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시라는 거죠. 돈을 안 받는다, 공짜로 다 가르쳐준다. 이것만이 보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 가능하냐?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를 펼 때는 완전히 그런 문제에서 이제 벗어날 때 돈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 이제는 써야만 되는 혹은 그냥 쓰고자 하는 때가 도래했다. 그럴 때죠. 이게 상에 머물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상대에게 이런 걸 베풀었어, 이런 도움을 줬어 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죠. 베품 없는 베품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선물 주고 이러는 건데 내가 돈을 썼는데 맛있는 거 사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샀으니까 너도 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까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사랑은 그렇다고 합니다만 백 사줬더니 헤어졌어. 그럼 내놔. 이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베풀고 싶은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고 없고 그래서 마음만 있고 실제로 베풀진 못해. 마음만 있으면 정말
오늘 한 끼 식사에 뭐 20만 원짜리 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정말 기껏해야 2만 원, 그것도 나한테 굉장히 무리야. 근데 상대가 그걸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줘. 그럼 더 사랑스럽게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를 펴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의 범위를 키우려면 사랑의 크기를 키우면 되죠. 이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나의 연인, 뭐 나의 가족 예를 들면 뭐든 줘도 아깝지 않다. 그것이 다 가족은 아니에요. 연인인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이라는 것은 내가 느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광고나 뭐 EBS를 보고 그러면 많이 나오죠.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것에 대한 월드비전 같은 이 NGO 단체의 광고를. 근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큰 사람들은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에 꾸준히 기부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기부를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면, 베푼 만큼 돌아온다, 뭐 이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건 진정한 보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무주상보시라는 개념을 일단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를 대상으로 한 헌신, 베품,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베품을 훈련하면서 계속 마음그릇을 키워서 그것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대 중후반 그때가 이제 제 길에 이제 운명적 길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이거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 이 무주상보시의 길을 걷는다면 저는 참으로 좋겠다. 그럼 세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든 아무리 우리가 구조주의의 객체로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객체를 거부하는, 예를 들면 지금 정권을 반대하는, 저항하는, 왜냐 권력이 있는 자리에 저항은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없는 나라가 일본 같은 나라고. 우리는 항상 저항을 해왔죠. 역사적으로. 저항의 DNA가 있으니 우리는 이 구조가 아무리 망가져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동의 힘이 있다. 그게 이제 공동체의 특징인데. 그래서 저는 이 개인의 특성이 그런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각자가 이 무주상보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나이 든 후에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때 진정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되면 뭐 주변에 뭐 집안에 로봇 한 대씩 있는 뭐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니 지금 개봉해서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 크리에이터처럼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 로봇들하고 막 싸우고 그럴 수도 있고 세상이 어찌 될지 뭐 알겠습니까만은 인간이 무주상보시를 펼쳐간다면 우리도 뭔가 희망 있는 AI를 만들어가고 희망이 있는 세상, 조화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물론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천박하죠. 미국, 러시아, 중국 보면 오로지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자국의 이익이죠. 강자로서 약자를 보듬는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가장 최상위의 어떤 공동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들이 거기에서 좋은 영향을 받겠습니까? 하여간 오늘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적으로 재생살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데 실제로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에너지 조합이죠. 그런데 많이 이루고 나이 60 먹어서 오는 재생살은 돈 번 것을 사회에 이렇게 무주상보시로 이렇게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재생살의 모습이다. 사주를 하나 푸는 게 아니고 이건 오픈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이제 10월부터 명리 공부를 하기로 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분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쁘다는 게 마음이 이쁘다. 그러니까
이상한 질문을 저한테 해가지고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오버해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혼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엉뚱한 질문 잘못한 굉장히 오버한 질문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깨우침이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자기가 그 점에 대한 실수했다 이렇게 저는 인정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수강생들 방 공부 다 끝난 분들 이제 질문방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권에 당첨되는 사주들 이렇게 풀어놓은 거 링크와 함께 하나는 아주 자세히 풀어서 이러이러한 구조가 이제 복권에 당첨되고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사주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때 사면 좋다. 그래서 안 사면 꽝인데 항상 꽝이죠. 무조건 제로 확률 제로. 근데 이렇게 사면 확률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석 맞이 행운 제공할 겸 이렇게 드렸죠. 이분도 아직 수업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이분 사주 상담하면서 복권하기 참 좋은 때네 라는 걸 봤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이번 토요일날 돌아오는 토요일날 복권을 사세요 하고서 이제 그 질문방에 드렸던 그 사주 해설, 명조 해설 상세히 풀어놓은 걸 드리면서 이럴 때 사는 것이다. 이럴 때 놓치지 말고 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저 안 그래도 오늘 살려고요. 아니 오늘 사는 거 아니고 토요일 날 사야 된다. 엉뚱한 날 사면 안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사세요. 꼭 그때 사야 돼요. 근데 이분이 복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또를 샀으면 로또 됐을 거예요. 로또를 안 사시고 즉석 복권을 사서 어쨌든 큰 금액이 됐습니다. 1등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신축일주점에게 편인을 깔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식신월에 태어났고 다른 건 제가 오픈할 수가 없어요. 대운이 경신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자진 해서 지지에서 이제 식상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신금의 근이 확실하게 이제 들어온 그런 운이죠. 그러면서 경신이라고 하는 이 겁재를 또 나의 편인에 이제 굴복시키는 에너지, 인면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경쟁 우위에서는 그런 대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면연이 왔어요. 식신생재잖아요. 그러면 이 편인 문서를 편인재와 편재로 재극인하는, 내가 이 편인 문서, 가치 없는 문서가 돈으로 바뀌는, 돈의 가치를 갖는, 이게 편인을 편재로 재극인하는 이럴 때 행운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을 사는데 대박이 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운에 잘 이루어져요. 코인 대박 나고 이런 사람들 사주 보면 편인인데 편재가 대운에서 들어오고 대세운에서 들어오면서 한번 빵 터지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계속 사기꾼들의 장난감인 코인에 오만 가치를 부여해서 막 하다가 이제 다 날리고 그런 사주들이 있죠. 코인 얘기도 할 게 많은데 하여튼 결론은 하지 마셔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신유, 그래서 유축합 금이 더 강해지고 신유가 또 이 신자진의 자수를 굉장히 또 생해주죠. 거기에 이제 신묘일에 이렇게 연에서 얘기하는 제극인이 딱 되는 날이죠. 그죠? 이 많은 비겁들이 천간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투자할 거야! 이렇게 복권이라는 것은 나 혼자 뭔가 투자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편의제극인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이런 기운의 조화란 말입니다. 그럴 때 투자하면 이렇게 행운도 거둬들일 수 있다. 근데 이런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군가는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이런 것처럼 그냥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거죠. 그죠? 근데 크게 또 따져보면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갖고 온 존재라는 것을 명리를 공부해서 깨우치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에게 세팅되어 있는 어떤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뭐 5만원어치 사서 10만원어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럼 2천원어치 사건, 5천원어치 사건, 만원어치 사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인 거죠.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욕심내지 않고. 그래서 이런 행운이 들어오는 날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잡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쪽에 연구를 하면, 물론 뭐 연구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죠. 다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라는 법칙을 떠나서 오는 건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조건, 살아가는 상황, 그죠? 나의 어떤 철학, 이런 거에 따라서 나에게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억지로 인연을 맺을 필요가 없죠. 저도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이 사람 나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상호 보완적이거든요, 사주가. 대운의 에너지 포함해서예요. 이 사람에게 없는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고, 그럼 이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 상대가 또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공부를 같이 할 인연이구나. 이 사람은 나의 에너지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 잘 되겠구나. 나의 지식을 통해서. 실제로 제 사주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조언하고 그러면 굉장히 잘 됩니다. 제 옆에 있으면 사람들 잘 돼요. 이건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알게 돼요. 나중에 제 사주를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주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주적인 조합, 궁합이라고 하죠. 그것이 잘 안 맞는 사람하고는 뭐 인연이 맺어지지 않고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저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보수 꼴통 친일파들은 아주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명제의 깨달음은 죽어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여러분 사주를 잘 보시고, 사주를 모르신다 하여도 제가 오늘 드린 힌트, 이런 조합을 잘 생각하시면서 잘 사보세요. 제 강좌 프로그램 항상 이 장표는 끼어있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일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